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당뇨 환자라는 이름표를 단 채 매달 꼬박꼬박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 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의사로서의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양심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동료 의사들에게는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제약회사로부터는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합병증의 공포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삶에 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면서요? 그냥 이렇게 약 먹고 살다 죽는 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8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와 올바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을 찔러가며 혈당을 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던 한 환자분이 단 7달 만에 모든 약을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셨던 일도 제 진료실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을 넘었던 80을 넘었던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지긋지긋한 당뇨를 알아오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당뇨 졸업을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 그 길고 외로운 여정의 지도를 당신의 손에 쥐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2명이 당뇨거나 당뇨 전 단계인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환자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는 88세 내분비외과 의사 이민호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도 반드시 당뇨를 졸업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느끼는 질병 부담, 즉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 1위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혈당이 오를까 노심초사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끔찍한 합병증의 공포에 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초 신경이 망가져 발을 잘라내고 신장이 망가져 평생을 기계의 의지에 투석을 하고 망막이 서서히 망가져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 끔찍한 합병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주 다행스럽게도 당뇨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끔찍한 합병증의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생 당뇨를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겠지만 그 무서운 합병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 한 번은 당뇨 졸업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절망의 늪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외로운 외침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제 의사 인생 58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걸고 깨달은 진실. 당신도 반드시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잘 말하지 않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뇨를 막고 이미 올라간 혈당을 제자리로 돌리는데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이 과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약처럼 작동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체질량 지수도 24이고 딱히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당뇨가 왔을까요? 맞습니다. 서양인들과 달리 한국인은 체질량 지수가 비교적 정상 범위에 있어도 당뇨와 합병증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마른 당뇨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몸은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기능이 약하고 복부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입니다. 마른 몸이라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췌장 세포를 공격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땅속에 뿌리가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식사 후에 눈이 침침하거나 오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제가 진료했던 50대, 60대 환자분들을 보면 이 시기에 사회생활과 은퇴 준비로 스트레스가 늘고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우리 몸의 미세한 혈관과 신경에 이미 손상이 시작되지만 초기에는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탄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서서히 죽이면서 나중에는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처음에는 가끔 발끝이 저린다고 하더니 불과 1년 만에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에도 괴사가 시작될 뻔했습니다. 이분은 당화혈색소 수치는 늘 9%를 오갔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치에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130이 나왔으니 약을 더 먹어야 한다. 당화혈색소가 7점이니까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숫자 노름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삶의 질을 잃어버립니다. 당뇨는 단지 숫자를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병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대신 우리 몸의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잠, 그리고 마음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길들이는 가장 쉽고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다 달다고 생각하며 멀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혈당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왜 수많은 과일 중에서 사과여야 할까요? 사과에는 몇 가지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과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마치 몸속의 소방관처럼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입니다. 펙틴은 젤 형태로 변해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이 모든 미세 영양소와 섬유질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2022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사과 껍질을 포함한 통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사과 주스만 마신 그룹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준성님, 67살의 준성님은 과일은 다 당이다라며 몇 년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과자나 커피 믹스로 허기를 달랬죠. 처음 진료실에서 준성님께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과자 대신 사과 한 개를 드셔보세요. 준성님은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과도 달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연속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일주일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간식 과자와 커피 믹스를 먹는 날, 사과 한 개와 아몬드 10알을 먹는 날, 그리고 아무 간식도 먹지 않는 날을 번갈아 배치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날 과자를 먹은 준성님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혈당이 140에서 210까지 치솟는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혈당이 급등하니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쏟아냈고 결국 새벽에는 반동 저혈당으로 식은 땀을 흘리며 뒤척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이 오르내려 몸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둘째 날 사과와 아몬드를 먹은 날에는 식후 혈당 최고치가 165에서 완만하게 꺾였고 새벽 반동 저혈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춘 덕분이죠. 셋째 날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날에는 공복은 안정적이었지만 잠들기 전 허기가 커져 야식을 다시 먹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결국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를 뒤적이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준성님은 2주 후 사과 한 개 껍질째와 아몬드를 저녁 간식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석 달 뒤 준성님의 체중은 3.8kg이 줄었고 공복 혈당은 낮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3%에서 6.6%로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준성님은 밤에 뒤척임이 줄고 아침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준성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약보다 쉬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은 의사가 쓰지만 사과는 본인이 고릅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요즘 당뇨병 신약으로 GLP-1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이미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천연 GLP-1이 존재합니다. 이 GLP-1 신호는 바로 식이섬유를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행위 자체가 인공 약물 못지않은 강력한 GLP-1 신호를 깨우는 겁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 실험 2020년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에서 참여자들에게 같은 양의 빵을 먹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빵만 먹었고 다른 그룹은 빵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사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했고 인슐린 분비량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즉,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든 겁니다. 사과는 약물처럼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가 혈당을 관리하도록 돕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습관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밥부터 드시지 않습니까? 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사과 주스나 말린 과자 대신 통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재배치만으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사과 한 조각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밤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주스나 말랭이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전혀 다른 음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희석된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형태가 바뀌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 환자에게 아침 공복 혈당은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 원인 중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밤새 코골이가 심하고 자주 깨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몇 년째 약을 써도 당화혈색소가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양압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었습니다. 양압기를 사용한 뒤 단 3달 만에 이 환자분의 당화혈색소는 6.5%로 떨어졌습니다. 밤에 숨을 쉴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자극해 아침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밤을 고치면 아침이 달라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 제한 식사 TRE입니다. 잠들기 전 최소 3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포도당을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야식을 먹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필요 이상의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이는 고스란히 아침 공복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밤늦게 먹는 간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당뇨 상태로 만드는 셈입니다. 시간 제한 식사가 간의 포도당 생산 리듬을 안정화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아내 정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연은 제가 보기에 건강해 보였지만 코골이가 심하고 잠을 푹 못 잤습니다. 밤중에 숨을 쉬지 않아 숨 막히는 순간 아이들이 놀라 깨우기도 했지요. 저는 늘 긴장하며 정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았고 양압기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덮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적응을 힘들어했습니다.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벗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새벽 산책을 하며 힘을 푹 돋아 주었고 한 달이 지나자 정연은 아침에 훨씬 개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양압기 치료 후 정연의 공복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밤을 뒤척이던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밤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포도당 생산 리듬을 안정화시켜 당뇨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 혈당에 맞는 과일을 찾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연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바나나와 쿠키를 여러 사람에게 먹였는데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고 혈당이 안정적이었고 바나나를 먹고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장내 미생물군 구성이 혈당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논문이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평균적인 정보가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 관리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 과일로 생각하는 바나나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노랗게 익을수록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으로 변하고 당도도 높아져 혈당 지수 GI가 크게 상승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40에서 60 수준이지만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72 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덜 익은 바나나는 떫고 맛이 없다고 불평하시곤 합니다. 그럴 땐 익은 바나나를 잘게 썰어 냉동실에 넣어 드시라고 조언합니다. 바나나를 얼리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혈당이 답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식사 전후 혈당을 재서 기록해 보세요. 어떤 과일이 어느 정도 양에서 어떤 시간에 나에게 약이 되는지, 어떤 음식은 독이 되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과일 사과를 중심으로 당뇨를 막고 혈당을 되돌리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과일이 답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씹는 행위 자체가 GLP-1 신호를 깨우고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춥니다. 주스나 말랭이로 바꾸면 같은 과일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음식으로 바뀝니다. 둘째, 순서와 시간을 관리하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고 간식은 쿠키 대신 사과. 그리고 취침 3시간 전 금식. 이 작은 재배치가 새벽 반동 저혈당과 아침 공복 혈당 상승을 꺾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주저 말고 검사하세요. 밤을 고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셋째, 평균이 아닌 나를 따르세요. 나의 혈당 데이터는 속도를 알려줍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어떤 과일이 어느 양에서 어떤 시간에 나에게 약이 되는지 보입니다. 제 평생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과 한 개가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 개로 바꾼 수백 번의 선택은 사람을 바꿉니다. 돋보기를 들고 약물 부작용을 따지던 제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 사과는 환자가 스스로 처방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10분을 들이지만 여러분은 평생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오늘부터 사과 한 개, 걸음 2000보, 밤 3시간 금식, 거기에 한 줄 기록을 더하면 충분합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반전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